안녕하십니까. 박선철 코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군뱅이도 기는 재주가 있다는 말처럼 자신의 필살기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부를 잘한다든가 아니면 능력이 뛰어나든가 아니면 복지부동을 잘한다든가 뭐 하는 것 중에 하나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부도 좋게 말하면 화합력이나 팀워크, 좋은 성격 같은 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복지부동은 조직의 순응으로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즉 세상에 절대악과 절대선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이 모든 일에 양면성이 있는 거죠. 자, 이처럼 다양한 의견과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조직에 섞여 있어야 그게 좋은 조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인정받는 방법도는 직장 처세술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만의 긍정적인 특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일을 잘한다든가 아부를 잘한다든가 화합력이 좋다든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상사가 기대하는 이상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상사가 지금 퇴근하면서 업무를 주면 내일 아침에 딱 자기가 결과물을 내놓으면 상사가 놀라겠죠. 또는 상사가 100을 원하는데 자기가 150, 200을 해서 딱 갖다 주면 또 상사가 굉장히 놀라겠죠. 아, 이 친구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친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즉 상사가 기대하는 이상의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기대치 위반 효과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상사가 만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가 생기게 마련이죠. 셋째, 상사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동료나 마찬가지로 상사도 마찬가지로 상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그 보복이 항상 돌아오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상대를 공격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고 공격하지 말아야죠. 왜? 우리나라 말에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조직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말이죠, 문제를 일으키고 사무실에서 시끄럽게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래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다 잘립니다, 나중에. 다섯 번째, 정서적 교감이 있어야 합니다. 상호 보호를 해주고 보완을 해주는 거죠. 내가 상대를 공격하면 상대도 나를 공격하고, 내가 상대가 잘못했을 때 내가 상대를 보호해주면 상대도 나를 보호를 해주는 거죠. 여섯 번째, 상대의 요청에는 순응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오죽하면 나한테 도움을 요청했겠냐 이거죠. 그러면 내가 웬만하면 도와주는 게 나를 위해서도 좋은 거죠. 일곱 번째는 의욕이 너무 앞서면 안 됩니다. 특히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는 의욕이 높아가지고 제가 아주 높은 업무 목표를 달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 목표를 성과를 책정하면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미숙한 업무 처리가 되는 거예요. 여덟 번째, 회의에서는 나중에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좋은 의견을 가지고 내 의견을 처음에 다 말해버리면 회의 도중에 말할 게 없어요. 마지막에도 말할 내용이 없고, 그거를 우리가 스프린트 효과라 그래요. 심리학적으로 먼저 빨리 뛰어나가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내 할 말을 이제 처음에 다 했어요. 그러면 중간에 다른 사람들 공격을 하면, 그죠? 그럼 내가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의견도 없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내 의견에 공격을 하고 흠집을 내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아홉 번째, 의견을 말할 때는 단정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들이 논리적인 허점을 찾아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다른 해법들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의견을 말할 때는 단정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열 번째는 평상시에는 입을 꼭 다물고 뒷담화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사실이 아닌 말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 다음 뒷담화를 하게 되면 뒷담화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이 내가 말한 것을 들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입을 꼭 잠그고 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11번째, 잘 정돈되고 논리적인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말을 할 때는 논리적인 근거를 제공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그 다음에 법적인 근거라든지 합리적인 근거, 사람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근거를 제공해야 되고, 요약해서 세 가지 정도로 표현하는 습관도 필요해요.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이거, 세 번째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은 내용을 말하지 말고 요약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는 이랬고 현재는 이래서 미래는 이럴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도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상중하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산업 환경이 이렇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서부터 쭉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12번째는 전문 용어를 쓰고 전문가처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전문 용어는 여러 가지의 그 내용을 갖다 함축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만 알아도 많은 다른 내용을 번잡스러운 내용을 커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용어를 쓰고 전문가처럼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옷도 전문가처럼 입고 시기와 때에 맞게끔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13번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 전문적인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럼 당신은 그 의견을 어디서 알았냐 하면은 누구누구 변호사라든지 또는 노무사 또는 부동산 중개인이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렇게 전문가의 말을 갖다 빌려서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자기 논리가 주장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번째는 업무 관련 법규나 판례, 규정 등에 정통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자기의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법은 따로 있는데 또 규정이나 판례 이런 것들은 따로 있는데 자기 주장만 해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잘 안 믿어요. 15번째는 어려운 업무는 팀으로 해결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런 거 팀으로 당연히 같이 해결하고 부서장이나 팀원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16번째는 자신의 직무가 아닌 활동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료의 경조사가 있다 하면 그 활동도 자기가 적극적으로 돕는 거예요. 자기가 도움을 받기만 하고 남한테 도움을 안 주면 그 사람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지켜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안 도와줘요. 17번째, 동료들의 업무 수행을 도와야 합니다. 동료들이 업무 요청이 오면 그걸 적극적으로 도와요. 자기 일처럼. 그러면은 이 친구는 자기는 잘 못해도 동료들을 잘 도와주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직원이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18번째, 마지막입니다. 조직의 업무 목표를 따르고 지지하고 방어해야 합니다. 회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올해의 비전은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자기가 거기에 따라서 반대로 행동을 한다든지 저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든지 또는 밖에 외부에 있는 누군가가 이거를 공격했을 때 이거를 갖다가 방어하지 않으면 그건 조직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이상과 같이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한 많은 내용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에 아마 자신이 부족한 점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족한 점들은 보완해 나가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업무에서 인정받을 것입니다. 오늘은 직장에서 인정받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몸담은 조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